문재인 정권이 들어서면서 검찰의 순환시대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대중 정권부터 공수처,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를 만들어서 검찰의 힘을 뺀다 하는 부분이 계속 야당이 집권할 때마다 화두가 되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도 그랬고 지금 문재인 현 대통령 때도 그렇습니다. 이번에 보면 이 조국이 임명되니까 김순환 총장이 검찰총장이 사표를 곧바로 내었고, 또 최근에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이렇게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부하 직원들 몇 명이 지난 4월 중순쯤에 서울 서초동 예술의 전당 근처에 있는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한정식을 내는 집인데요. 자, 이때는 최순실 게이트 특별수사본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이렇게 재판에 넘기면서 이제 수사 종료를 한 시점이었습니다. 검찰로는 이 전직 대통령, 한때는 현직이었던 수사가 시작될 때는 대통령을 검찰이 특별수사본부를 차려서 2번이나 수사를 하고, 더 나아가서 검찰 수뇌부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검찰을 지휘하다시피 한 우병우에 대해서 불구속 기소를 하고, 이거를 끝냈을 때 아마 검찰의 심정은 복잡미묘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고생을 했으니 법무부 검찰국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이 수사를 담당했던 이 서울중앙지검 1차장, 이 사람 검사장입니다. 그리고 부장검사 5명, 이렇게 검찰 쪽에서는 참석을 했습니다. 이 중에는 박 전 대통령을 직접 수사한 이원석 한웅재 부장검사도 있는, 이 사람들은 곧 시작될 박근혜 대통령 공판에도 검사로 참석을 합니다. 또 손영배 부장검사는 최순실 조카 장시호 담당이고, 이건수 부장검사는 우병우 전 수석 담당이라고 합니다. 법무부에서는 이 안태근 검찰국장과 이선욱 검찰과장, 박세현 형사기획과장 등 3명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중앙지검에서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사건을 수사한 검사를 포함해서 간부, 지검장 등 7명, 그 다음에 법무부에서 검찰국장과 과장 등 3명, 합쳐서 양쪽에 10명이 이렇게 저녁 만찬을 했는데요. 자, 여기에서 안태근 국장은, 검찰국장은 지난 우병우 수사 과정에서 작년 7월 이후 우병우 수석과 수십 차례 통화를 하고, 윤장석 민정비서관과는 천여회 전화를 해서 사실상 우병우가 수사 진행되는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통로로 쓰지 않았나 의혹을 받았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제 만찬을 할 때 이들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한때는 자신들을 임명하고 지휘하던 대통령과 민정수석을 대통령은 탄핵되어서 이렇게 구속시켰고, 민정수석은 불구속 기소 많이 봐줬겠지만은요 했고, 속이 굉장히 착잡했고, 또 대선이 막바지에 진행 중인데 정권이 교체될 가능성은 높았던 시점일 겁니다. 전부 미래도 불투명하고 이런 일을 했지만은 칭찬도 받지 못할 상황이고, 또 수사 제대로 잘못했다고 다음 정권에서 이 일에 대한 재수사가 시작이 되면서 우병우와의 관계도 추궁당할 입장인 그런 입장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폭탄주가 돌고 금일봉 본투도 오고 갔다고 합니다. 안 국장은 특수본 후배들, 즉 부장검사급들에게 70에서 100만 원이 든 돈봉투를 줬고, 직급별로 액수가 달랐다고 하고요. 이 지검장도 답례로 안 국장 밑에 따라온 법무부 소속 2명에게 100만 원씩 든 봉투를 줬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법무부 이 검찰과장은 이걸 다음날 돌려줬대요. 눈치가 빠른 사람이네요. 저는 이 사건에서 검찰
다 검찰 출신이죠. 법무부에 검찰 관련 일을 하는 사람도 다 검사 출신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 10명이 이렇게 해동을 해서 폭탄주를 하고 해포를 풀고 그동안에 참 고생을 했니 안 했니, 그리고 자신의 장래들도 걱정하고 또 봉투도 주고받고 쌍방이 줬죠. 그런 화기애애한 자리였는데 이거에 어떻게 드러났느냐. 이 10명 중에 한 명이 바뀐 정권에 살아남으려고 찔른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 15일 한 언론이 이를 보도했는데요.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이 법무부 국실별로 돌아가면서 수사가 끝나서 그동안 협조해줘서 고맙다고 아마 인사하는 자리였고, 검찰국도 그 중에 하나였는데, 자, 최순실 게이트 수사 지원을 검찰국에서 하면서 고생해서 후배들에게 격려금을 주는 자리였다. 이렇게 지금 해명을 했습니다. 법무부도 수사비 지원 차원에서 준 돈이고 과거 종종 있던 일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검찰에서는 법무부에서는 한국 최고의 권력기관이니까 수사비라든지 특수활동비 이런 부분들을 정부의 예산에서 일정하게 확보해 놓은 부분이 많은 조직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질 때마다 이런 것들을 밥 먹고 또 격려금으로도 쓰고 하는데, 이것이 옳은 일이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건절될 관행이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사안이 보도되고 난 다음에 문 대통령이 돈봉투 만찬을 감찰하라고 지시를 함으로써 이제 이 사건 전체 10여 명이 수사 대상이 되었는데요. 저는 여기서 명백하게 상황을 구분을 해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앉았던 쌍방 10여 명은 문재인 정권의 입장에 봤을 때는 우병우 수석에 대한 조사를 회피하고, 한마디로 어쨌든 이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 사건을 좀 잘 무마해 보려다가 애를 쓰다가 결국은 사안이 여의치 않으니까 적당히 봐주고 적당히 기소하고 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찍힌 놈 10명이 저거들끼리 폭탄주 마시고 돈봉투 주고받은 그 자체가 문제라면 이거는 김영란법이나 한마디로 공무원 예산을 잘못 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야 될 부분인데, 그런 부분으로 보자면 이것은 그냥 경징계 사유에 해당이 될 겁니다. 그게 아니라 정말로 지금 문재인 정권이 예고한 대로 검찰 조직에 손을 대어서 한번 검찰 조직을 뒤집어 보겠다, 즉 개혁하겠다라는 입장이라면 이 사건은 이 사건대로 경징계하고 검찰 개혁은 검찰 개혁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나오는 이야기는 이 안택은 검찰국장이 우병우와 소소한 일 등으로 특수본에 내사를 받았는데, 서울중앙지검은 내사 결과 문제가 없었고 당시 내사 대상도 아니었다. 만찬 당시는 이렇게 말을 해서 문제될 건 없다. 그렇지만은 한 검찰 간부는 며칠 전까지 내사 받던 사람은 사실상 사건 당사자인데 수사 검사가 사건 당사자를 만난 것이 매우 부적절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뭔가 하면 우병우의 쫄병으로서 우병우하고 내통된 것처럼 의심을 받던 사람을 수사를 하던 사람들이 만나서 술을 먹고 돈봉투를 주고받은 것이 옳았냐라는 또 문제로 또 성격이 바뀌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모인 저녁에 그 자체의 포인트를 두고 그걸 가지고 전체 검찰 조직의 숙청으로 가서는 제가 볼 때 문재인 정권의 검찰 개혁이 실패할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고요. 여기에서 안택은 검찰국장이 우병우와의 관계에 문제가 있었는가 하는 부분은 별도의 수사를 통해서 안택은을 조사해서 처벌을 해야 되는 것이 맞다라는 겁니다. 이걸 뒤섞였어요. 이 하나의 건덕지가 잡혔을 때 그걸 가지고 전체를 해치겠다고 하면 역대 한마디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있었던 보복처럼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 전체 검찰 중에서 이 정권에 불만을 가진 상당한 검찰들을 한마디로 개혁 반대 세력으로
이렇게 스스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충분한 명분을 가지고 조사를 통해서 검찰 내부의 잘못된 조사나 또 내통에 대해서도 증거를 잡아내어서 물러난 검찰총장이든 지금 서울중앙지검장이든 법무부 검찰국장이든 그런 증거들을 통해서 정리를 해가야지, 대통령이 돈봉투 만찬을 감찰하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밥 먹고 봉투 뿌린 관행, 이건 진짜 관행입니다. 아주 잘못된 관행이고 건절돼야 될 관행은 맞지요. 그렇지만은 관행인데 그 관행을 가지고 수사의 시발점으로 만드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겁니다. 이게 알려졌으면 이것은 조용히 법무부하고 검찰에 지시를 해서 내부 감찰을 통해서 기준에 맞게 징계하라고 하면 되는 거고, 그 징계가 먹혀들지 않아서 무마하려고 하면 그때는 또 민정수석이 나서서 이 부분에 대한 조치를 취하면 되는 부분이고요. 이걸 가지고 검찰 전체를 뒤집는 계기로 만들어 가서는 실패한다는 겁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3년 3월 9일 취임하자마자 검찰개혁을 들고 나오면서 검사들과의 대화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 대화에서 많은 국민들은 박수를 치고 했지만은 그 결과가 어찌 됐습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검찰을 개혁했습니까? 오히려 퇴임 이후에 그 검찰 손에 부패 혐의로 조사를 받다가 자살하는 일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언론에는 검찰개혁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소신은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와 그로 인한 그의 죽음을 겪으며 한층 강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과 가까운 여권 관계자는 아마 대통령이 생각하는 여러 적폐 중 최고의 거악은 검찰일 거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전 대통령은 1월 국회에서 지난 1월 검찰개혁 공약을 발표하며 참여정부 시절 정권이 바뀌더라도 검찰이 과거로 돌아가지 않도록 확실하게 제도화하지 못한 부분이 한으로 남고 아쉬운 부분이다 라며, 이번에는 정권 초기부터 국민 염원에 힘입어 검찰개혁을 강력하게 밀어붙이겠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주장하는 검찰개혁의 핵심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 검찰의 권력 분산과 견제, 그리고 공수처 신설,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의 공약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의지가 있다면 또 이런 의지에 대해서 국민들 다수가 공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왜 검찰개혁이 되어야 되는가라는 부분을 명확히 한 채 국민들의 공감대를 받아가면서 이번 이 최순실 게이트나 국정농단 사건에서 한마디로 검찰과 청와대 간의 유착이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캐어가면서 진행을 해야지, 이 밥 먹고 돈봉투 뿌린 사건에서 시작되어서는 성공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3년 3월 9일 평검사들과 가진 검사와의 대화에서 이쯤 되면 막 가자는 것이죠, 이렇게 말했지요. 자, 그들은 노 대통령을 대통령이라고 불렀고 검찰총장은 총장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그래서 그 생방송을 지켜보던 사람 중에 뭐 시원하다는 사람도 있었고 검사 욕을 한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당시 조홍천 현 의원 검사 출신이고, 당시 이 노 대통령이 2003년 검사와의 대화를 할 때 검찰 이 부장검사 출신이었죠. 자, 그때 이 사건을 어떻게 봤는가 하는 이야기를 이 자기 민주당 의원들끼리 한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생뚱맞았다. 그래서 이 질문한 사람이 생뚱맞았어요 하니까 상상을 못하는 일이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뭐가 아쉬워서 갑 중에 갑인데 신입사원격인 평검사들과 맞짱을 까요? 검사들하고. 그런데 그게 결국은 강금실 장관이라고 당시 40대 중후반 정도 됐던 사람을 파격적으로 법무부 장관을 시켰다. 그러니까 강금실은 그때 당시 검찰총장을 하던 김가경 총장의 사시 11년 정도 후배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서열을 중요시하는 검찰에서 한참 밑에가 검찰총장의 유해인 법무부 장관으로 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11년 후배가 법무부 장관이 되니까 검사 출신도 아니고 여자를 이렇게 하니까 말하자면 검찰 입장에서는 족보가 없는 사람을 보내서 관행을 깨버렸다. 그러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은 김가경 총장을 비롯한 검찰 수뇌부를 나는 신뢰하지 않는다고 말까지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김가경 총장이 빡쳐가지고 사표를 내고 나가버렸죠. 하고 이렇게 조홍천 의원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아마 가운데 손가락을 들었던 걸로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느닷없이 연공서열을 무시하고 아주 젊은 정말 이 부장검사 중에서 제일 기수가 낮은 그러니까 연공서열을 무시하고 아주 젊은 부장검사나 동기들이 차장 잘된 사람이 차장하고 있는데 그 수준의 이 검찰 내부의 서열에 해당되는 사람이 법무부 장관으로 와버렸다. 그러니까 검찰 조직은 굉장히 충격을 받았고 자 그래서 공무원은 인사를 먹고 사는 조직인데 이 인사를 흔들어 버려서 검찰 개혁을 하겠다고 하니까 조직 전체가 완전히 깨갱한 부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검찰 내부에서는 저항이 굉장히 강했고 자 서울중앙지검 부장 정도 할 사람이 법무부 장관으로 와버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까지의 검찰 내부의 질서나 연공서열은 다 흐트러져 버렸고 그래서 검찰 내부에 어마어마한 혼란이 일어났다. 한마디로 노무현 인사개혁은 검찰 인사개혁은 센세이션이었고 상상을 못하던 일이 벌어졌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검찰의 판을 다 뒤집어 버리겠다라는 작정을 하고 이런 부분을 했는데 지금까지 너네 검찰들은 국민들 생각을 안 하고 니네들끼리 어울려서 안에서 위계 질서 만들고 니네들끼리 통용되는 질서를 가지고 서로 줄 서고 좋은 보직 주고 받으면서 소위 잘 나가는 검사 A급 검사를 만들고 니네들의 이익을 위해 복무하지 않았냐. 그래서 내가 이걸 다 뒤집어 버리겠다. 이런 걸로 지금 해석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강금실이 타고 온 차가 각 잡힌 하얀 에쿠스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검찰 내부는 더 놀래 자빠졌죠. 원래 검사들은 까만색만 타지 않습니까? 엄청난 문화 충격들도 줬는데요. 자, 그러면서 이 강금실 장관이 내부 통신망에 이 편지를 썼는데 이 검사들하고 점심을 먹다가 그들이 영혼을 다치지 않고 아주 개머이 살고 있다라면서 순결한 눈사람이라고 이 글도 올렸습니다. 그런데 나는 니네들을 도둑인 줄 알았는데 한 1년쯤 하다 보니까 영혼도 순결하고 그렇구나 사랑해요 이런 식으로 글을 올리고 하니까 검찰 내부는 갈수록 센세이션했다라는 거고요. 이런 그 조홍천의 정언을 보더라도 저는 조홍천 의원이 뭐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했다고 봅니다. 검찰 내부에요 자신들을 마치 선민처럼 생각을 하고 좋은 학교 나와서 공부 좀 잘해가지고 검사된 부분을 검사의 직급은 뭐 초임 검사 때부터 3급 공무원에 해당이 된다 이러면서 영감님이라고 부르고 그러면서 이 돈 많은 사람 권력층과 어울리고 검찰 안에서도 줄 서고 이렇게 하면서 끼리끼리 나쁜 어떤 부분을 주고받았다 이렇게 보이는 패단도 있습니다. 또 그들이 이 사회를 위해서 기여한 측면도 또 많이 있을 수 있죠. 자, 그래서 어떤 조직이 특수하게 한마디로 이 큰 일들을 벌이려면 조직에 대한 또 자기의 직위에 대한 프라이드도 일정하게 필요할 수 있다고 봅니다. 검사가 뭐 월급이 많습니까? 뭐가 많습니까? 물론 일부 검사들은 나쁜 짓도 했고 또 일부는 검사하다가 변호사를 해서 떼돈을 벌고 가기도 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사람 사는 세상은 다 그렇죠. 자, 여기 제가 하고 싶은 말은요.
검사 조직에 문제가 있다면 관료 조직에 문제가 있고 대한민국의 이 종교계도 문제가 있습니다. 목사나 신부님, 스님들도 보통 문제가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 사회 곳곳이 검사들처럼 썩은 부분이 있다면 다 썩었습니다. 그렇다면 검찰 조직을 국가기강을 잡기 위해서 또 국가일을 바치는 핵심 중추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개혁하겠다라는 부분은 저는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요, 과거에 자신의 경험에서 비롯된 분노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즉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자살에 따른 정치적인 보복을 하겠다라는 부분이 혹시 담겨 있어서 지나치게 검찰 조직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 것처럼 비춰져서는 이 개혁은 성공할 수가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고요. 또 노무현 전 대통령도 그렇습니다. 2003년에 자신은 판사 출신 아닙니까? 대통령이 되었을 때 검찰 개혁하겠다면 그야말로 검찰에 쌓여있는 나쁜 문제와 병폐들을 한 6개월쯤 조사를 해서 백서를 만들고 그러면서 그 부분을 공개도 하고 이러면서 국민의 지지를 받아서 검찰 조직을 개혁을 하는 방법을 택해야지요. 취임하자마자 검사들하고 대화를 생중계하라고 해가지고 대통령이 검사들하고 맞짱을 뜨면서 대통령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를 다 보여주고 또 실제 검찰을 개혁하려면 검찰의 저항을 최소화시키면서 위에서부터 차근차근 개혁해 나갔어야지 완전히 검찰 망신주기 형태로 그런 법무장관을 임명을 해서 너네들은 다 엿도 아닌 놈들이다 망신함 당해봐라 이런 식으로 개혁이 처음부터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었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방식으로 개혁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약하자면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을 개혁을 하자고 하면 현재 검찰의 문제들을 편견이나 본인과 관련된 경험을 떠나서 어떤 문제들이 있는가를 전부 열거를 하고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사람의 중심이 아니라 시스템에 문제가 있었다는 식으로 해서 고쳐나가면서 또 지난 어떤 정권의 적폐 중에서 검찰이 잘못한 부분들도 정리해 나가야지 현재 검찰의 비리나 의혹이나 이런 부분들을 잡아서 특히 밥 먹다가 돈 봉투 주고받은 걸 잡아서 검찰 개혁을 하겠다고 하다가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실패하고 본인이 검찰 수사 대상이 되어서 불행하게 마무리된 것처럼 이 일도 좋게 끝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잘 명심해야 될 겁니다.